안녕하세요. 살롱드 로이어 정변? 조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고소당했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고소를 당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경찰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조사받으라고 전화가 오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최초로 전화를 받는 거는 네.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하는 때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경찰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전화 왔을 때 수사관한테 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수사관님의 인적사항을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사관님의 그 이름, 전화번호, 직위 같은 거를 파악해 둡니다. 이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 있는 동안에는 연락을 주고받아야 될 뭐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어떤 혐의냐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경찰관님마다 좀 달라가지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고 그냥 조사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조사 날짜를 반드시 경찰이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한테 좀 최대한 천천히 잡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아무래도 준비할 네.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되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저희가 고소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고소장을 열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열람을 청구를 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소장을 무조건 받아서 고소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럼 이 고소장을 받고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고소장 보고 이제 그때 그 문제됐던 사건을 이제 다시 되짚어 보는 거죠. 이제 기억을 환기하고 또 관련 뭐 증거가 뭐가 있는지 빨리 생각을 해내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나 뭐 전전날에 일어난 일이면 기억이 많이 나는데 항상 가까운 시일 내에만 있었던 일을 고소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날짜라든가 그 상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아니면 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최대한 짜내서 기억을 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날짜별로 정리를 좀 하고 나한테 유리한 자료가 뭐가 있을지 예를 들면 CCTV나 문자나 뭐 녹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격자가 있었는지 뭐 그래 동선이 중요하다면 뭐 택시 결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걸 다 수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 보관 기간이 2주에서 뭐 한 달 정도로 뭐 짧은 경우가 많은데 CC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빠르게 이 CCTV가 있으니까 먼저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CCTV라는 게 그냥 내가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경찰한테 신속하게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에 경찰이 좀 늦어진다고 하면 거기 보관자한테 가서 이거 지금 경찰에서 확보할 거니까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요청을 해두셔야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새 정말 경찰 조사가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사권 조정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일부 사건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서 빠르게 종결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일단 고소를 당했을 때는. 그러니까 경찰에서 최선을 다하셔야겠죠. 조 변호사님, 그럼 경찰 조사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경찰 조사에 가서는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사안마다 사실 다르긴 한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먼저 경찰이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넓게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질문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좁혀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게 결국에 나중에 핵심 질문에서 이렇게 모순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관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시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경찰관님 물어보는 게 내가 모르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럼 모르는 내용이라도 내가 대답을 잘해야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르는 내용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정말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추측성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측성 대답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랑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게 되거든요, 결대.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기억 안 나는 거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또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휴대폰을 함부로 제출하지 말라는 건데요. 휴대폰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이 되어야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장을 받기가 귀찮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이 휴대폰 이거 그냥 자발적으로 제출하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정말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탈탈 털리시겠죠? 네, 탈탈 털릴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위법주직 증거라고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진짜 휴대폰이 탈탈 털릴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뭐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일체잖아요, 이제. 유명인들도 뭐 그렇죠. 자꾸 분실하시죠? 그렇죠. 뭐 전자레인지에 돌리라. 휴대폰은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뭐 정말 결백하다 하시면 뭐 본인이 제출하신 건 마음이지만 뭐 찝찝하다 하시면 그냥 뭐 일단은 뭐 마음대로 제출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 변호사인은 꼭 선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어떤 대답이 유리한지 어떤 대답이 불리한지를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선임은 안 하시더라도 상담은 꼭 받고 가셔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유리한 것,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가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최초 진술이 정말 네. 중요하다 보니까 최초 진술을 듣고 경찰이 방향을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가시기 전에 상담을 꼭 받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뢰인들한테 직접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경찰서에 혼자 출석하셔서 조사받고 오셨는데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이제 같이 그 변호사와 이제 조사 같이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정말 태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런다고 해도 좀 변호사 동석했을 때랑 아닐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찰 간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혼자 가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느끼시겠죠? 뭐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제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변호사가 있을 때 정말 좋은 점은 수사관님이 질문을 하실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계신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네.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호인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경제적 사정이 안 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받으시고 사건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